자, 이번 시간부터는 교량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량봉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량에 대한 출제 경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봉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사항들은 자, 교량 가설공법입니다. 그래서 교량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교가 있고 또 하나는 강교가 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교에 대해서는 어떤 가설공법이 있고 또 강교에서는 어떤 가설공법이 있는지 또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또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공법에 있어서는 공법을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공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하나는 강교에 있어서 또는 강부제죠. 강부제에 있어서는 연결 방법입니다. 연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핀 용접이 핀 연결이 있고 또 하나는 볼트 너트에 의한 그런 용접이 있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리벳이 또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은 교량의 유지관리입니다. 자,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교량에 관련된 문제가 간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량에 관련된 그런 참고서적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사항은 교량의 분류인데 자, 이 교량의 분류가 문제하고 우리 기술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교량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 기술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량의 그 종류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종류별로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로 1교시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또는 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구축물을 건너는 경우 이들 위에 가설하는 그런 고가 구조물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고가 구조물에 있어서는 분류를 또 어떻게 나눠야 되겠느냐? 여러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교면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교량이 어떤 용도냐?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세 번째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사용 재료에 따라서 또 네 번째로는 상부 구조 형식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거도와 상단 연결 형태죠. 이것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교량의 평면 형상입니다. 자, 교량의 평면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6종류로다가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사항들은 교재의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개요라든가 나름대로의 특징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면의 위치. 자, 교면의 위치는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지금 교재에는 주로 이제 아치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
교면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상로교가 되겠죠. 상로교.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량에 대해서 그 구조를 개략적으로 먼저 알아볼까요? 자, 교량에는 크게 자,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하고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상부 구조에는 주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을 직접 지지하는 거죠.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부분을 자, 상부 구조라고 그러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교면이라고 그러죠. 교면. 그러면 하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부 구조를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를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삐어라든가 또 삐어를 또 받쳐주는 기초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 상로교라는 것은 교면이 바로 자 이렇게 상부에 있는 것을 그 트러스나 아니면 그 형의 그 위쪽에 있는 거 상부에 있는 거를 상로교라고 합니다. 다음에 중로교라는 것은 교면이 교량 상하의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중간에 있는 거죠. 자, 이 교면이. 그 다음에 하로교라는 것은 바로 교면이 교량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바로 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교면이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층교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인천 영종도에 그 가시게 되면은 영종대교가 있는데 영종대교에는 위에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에는 주로 여기는 차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가운데가 철로가 되어 있고 양쪽에는 차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면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위에는 자 차로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차로하고 철로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 교량을 바로 2층교라고 한다. 그리고 청담대교의 경우에는 영종대교와 달리 여기에는 2층에는 철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철로만 되어 있고 상부에는 차로만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교량을 2층교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면 위치에 따라서는 몇 종류로 이렇게 나누죠.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는 도로교, 인도교, 철도교, 수로교, 군용교, 혼용교, 운하교. 자, 그 내용들은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떠한 용도에 쓰인다는 거. 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용재료. 자, 목재로 사용했느냐, 석재로 사용했느냐, 어떤 것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량의 이름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목교라는 것은 목재로 가설된 교량을 목교라고 그러고 또 석재로 가설된 것을 석교. 그렇죠? 그 다음에 교량의 주요 부분을 강제로 가설된 교량을 강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가설된 교량을 철근 콘크리트교. 또 하나는 고장력 강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에 거더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교량을 PSC 콘크리트교, 즉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브릿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 마지막으로는 고강도 강제부에 미리 설계 하중을 제하시킨 후에 하부 플랜지 주위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든 그런 거더를 이용을 해서 가설된 교량을 프리플렉스 빔 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에 자, 상부 구조 형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 형식에는 첫 번째 자, 슬라브교가 있습니다. 이 슬라브교라는 것은 주 부재가 슬라브인 교량이고 그 다음에 슬라브의 그 종류에 있어서는 RC 슬라브, PSC 슬라브, 중공 슬라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길이는 교재 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더교가 있습니다.
걷어교라는 것은 걷어, 즉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빔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걷어의 종방향으로 가설한 교량으로서 이때 걷어를 주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러한 걷어가 이게 차량 주행 방향이죠. 차량 주행 방향으로다가 해서 이런 걷어를 쭉 설치를 하고 요 위에 그 슬라브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자, 걷어라고 합니다. 걷어. 다른 말로 자, 빔이라고 하죠. 교량에서는 이제 걷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류에는 T형교, 판형교, 강상자형교, 즉 스틸박스 걷어교, 강상판형교, PSC 박스교, PC 걷어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림하고 그 교량 개요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단순교가 있습니다. 자, 단순교라는 것은 주형 또는 주 트러스를 양단에서 단순하게 지지한 교량을 단순교라고 한다. 그냥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가설한 교량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인 그 역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자, 단순교, 즉 심플 빔 브릿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량은 주로 작은 교량에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연속교가 있습니다. 자, 연속교라는 것은 한 개의 주형 또는 주 트러스를 3점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하는 교량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삐어가 있죠. 자, 3점.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의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자, 이렇게 가설한 교량을 말하죠. 자, 3점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 경관 이거를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연속이라고 그랬죠. 자, 연속적으로 한 목에 이렇게 교면을 설치한 교량을 연속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경관 이상에 걸쳐서 연속한 주형 또는 주 트러스를 사용한 교량으로서 연속된 경관수에 따라 3경관, 4경관, 5경관 연속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 역학상으로 보면은 뭘까요? 자, 부정정보가 되겠죠. 아까 단순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겔버브라는 것은 겔버교라는 것은 연속교의 지점 외에 적당한 곳에 힌지를 넣어서 부정정 구조를 정정 구조로 만든 그런 교량을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연속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자, 이런 연속교가 있으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부정정이죠. 부정정을 정정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간에 힌지를 둬야 되겠죠. 힌지를 둔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자, 이러한 연결 부분을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캔틸레버가 되겠고 자, 이 부분도 캔틸레버가 되고 자,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내면보가 되면서 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속교와 마찬가지로 지간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강교나 철근 콘크리트로서 매우 좋은 형식이다. 그래서 게르버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자, 아치교. 자, 아치교는 몇 종류로 나누죠. 자, 아치교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부재에는 힘 모멘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축방향 압축력만이 그 지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형식을 말합니다. 자, 이런 아치가 있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게 되면은 이때 힘 모멘트는 거의 받지를 않고 다만 이 축방향에 대한 힘의 전달은 어디로 가느냐? 양 지점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를
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역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 자, 첫 번째는 자, 고정 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완 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투 힌지, 자, 쓰리 힌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있으면 타이드 아치. 자, 이렇게 구분이 짓게 되는데 자, 고정 아치라는 것은 양 지점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픽스가 되어 있고 또 완 힌지라는 것은 자, 아치의 정점 부분이죠. 이거를 아치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아치 크라운 부분에 힌지만 되어 있는 것을 자, 완 힌지, 투 힌지라는 것은 양 지점에 힌지를 둔 거고, 쓰리 힌지라는 것은 양 지점과 아치 크라운 부에 힌지를 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이드 아치라는 것은 자, 이런 아치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타일을 설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아치의 그 안정성을 확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를 타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타일을 걸침을 해서 양 지점과 지점을 연결해주는 그것을 타이드 아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아치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치 교면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로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치교가 있을 때 이거는 저 상로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아치교가 있을 때 자, 요 아치가 있죠? 자, 요거 이 부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치 리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치 양 지점 부분 있죠? 자, 아치의 양단. 자,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아치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양 지점과 지점을 연결했을 때, 자, 수평으로 연결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높이,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을 아치 크라운이라고 그랬었죠? 자, 즉, 이 부재의 아치 리브의 가장 정점되는 부분을 아치 크라운인데, 양 지점을 연결해서 그 크라운 부분까지 이 높이를 뭐라 그러냐? 자, 라이즈라고 합니다. 라이즈. 그래서 이러한 그 단면에 대한 명칭을 개략적으로 본다라면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연직재라고 합니다. 연직재라고 해가지고 자, 상록에 있을 경우에는 압축을 받지만 반대로 자, 하로교에 있을 때는 연직재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인장을 받게 되죠. 자, 여기 하중을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연직재가 이 아치 리브로 해가지고 당겨주겠죠. 그래서 인장을 받게 되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하중을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압축을 받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직재라고 하는데, 자, 하로교에서는 인장을 받고 그 다음에 상록에서는 압축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록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아치 리브, 그 다음에 양 부분에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을 아치 스프링. 또 하나, 자, 양 지점과 연결해 가지고 이 크라운 부분까지 자, 높이를 라이즈. 자, 아치 리브의 최정점을 아치 크라운.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치교에 있어서 구분을 짓게 되는데 하나는 자, 타이드 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랭거 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로제 아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자, 릴슨 아치교가 있습니다. 타이드 아치라는 것은 자, 이런 아치 리브에 타일을 연결한 겁니다.
자, 타일을 연결해 가지고 양 지점을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지점상의 횡변위를 타이 바가 잡아주는 그런 구조 형태를 타이드 아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랭거 아치라는 것은 아치 리브가 연직재와 결함점이 핀으로 결합인 것을 가정해서 이 보강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 보강형, 즉 거더라고 그러죠. 자, 이 보강형을 이용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을 랭거 아치 또는 랭거 거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아치가 뭐만 해당이 되느냐? 자, 충력만 부담이 되고 단 여기에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거의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 아치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한 거죠. 로제 아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랭거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아치 리브라 그랬죠. 아치 리브라 그랬는데 로제에서는 자, 이 부분도 같이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보강형도 같이 힘을 받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상현재 그리고 이 보강형을 하현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있어서 상현 또는 하현을 구성하라는 두 개의 힘 강성 있는 부재를 그 양단에서 연결합니다. 자, 양쪽에서 자, 상현재와 하현재에 전부 다 힘을 갖고 있죠. 여기를 양단에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현재하고 하현재 이 중간에 연직재가 있죠. 이 연직재를 연결한 것을 바로 로제 아치 또는 로제 거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제 아치 또는 로제 거더는 랭거 거더와 즉 랭거 아치와 또 타이 아치 그 성질을 두 가지를 다 겸한 것입니다. 자, 타이 아치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자, 하현재죠. 자, 요 타이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랭거의 성질은 뭐 있습니까? 자, 요런 보강재에 있어서 자, 아치 리브에 뭐를 받습니까? 충력을 받죠. 그 역할을 두 가지를 다 겸한 것을 로제 아치 또는 로제 거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릴슨 아치라는 것은 자, 표현 자체가 교량인데 어떤 교량이냐?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아치가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형태가 돼서 자, 여기에는 행거가 이렇게 행거로다가 밑에 상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을 릴슨 아치교라고 하는데 아치부의 행거가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경사지게 배치되어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약간 경사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치가 경사진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사져 있죠. 그래가지고 자, 아치 형태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치로부터 행거로 해서 이 교면을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서강대교가 바로 이런 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교 쪽에는 밤섬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음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릴슨 아치교로다가 이렇게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바란스 아치교라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중앙 경관은 아치로 되어 있고 양측 경관은 캔틸레버 암으로 된 그런 삼경관 정정 구조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좀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치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나올 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 트로스교는 몇 개의 직선 부재를 한 평면 내에 연속된 삼각형의 뼈대 조려서 조립하는 것을 트러스라고 그러고 거더 대신에
트러스를 사용한 교량을 트러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네 가지가 나왔죠. 브레트 트러스하고 그 다음에 와렌 트러스, 파커 트러스, K 트러스 이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멘교라는 것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강절로 연결함으로써 전체 구조의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간 내에 발생하는 휘 모멘트 크기를 줄이는 대신 이를 교대나 교각이 부담하게 하는 교량을 라멘교라고 합니다. 자, 현수교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면은 현수교하고 사장교가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할 사항은 현수교의 개략적인 것은 주탑 및 앵커러지로 주 케이블을 지지하고 이 케이블에 현수제를 매달아서 보강형을 지지하는 그런 교량 형식이다. 사장교는 어떻게 보면 현수교와 혼돈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장교의 경우는 중간 교각 위에 세운 교탑으로부터 비스드 및 내려 들이운 케이블을 주형을 매단 그런 구조물의 형식을 사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교와 사장교에 대해서는 혼돈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걷어와 상판 연결 상태에 따른 분류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걷어와 상판 연결 상태에 따라서 몇 종류가 나눠지는데, 자, 걷어에 있어서는 스틸 걷어하고 PSC 걷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SC 걷어 말고도 PC 걷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RC 걷어도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스틸 걷어와 PSC 빔 그런 걷어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자, 교량에서 걷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빔이죠. 자, 이런 걷어를 자, 여러 개 쭉 놓죠. 자, 걷어를 자, 어떤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상판에 슬라브를 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걷어와 상판 슬라브가 일체돼서 슬라브가 걷어와 같이 작용하는 그런 형태의 교량을 합성 형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걷어와 슬라브가 일체가 돼서 똑같은 작용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합성 형교라고 하고, 비합성 형교라는 것은 걷어와 상판 슬라브가 일체로 작용하지 않은 형태로서 걷어가 모든 하중을 받는 그런 형태를 비합성 형교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면 현상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직교가 있고 또 하나는 사교, 그 다음에 곡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직선교는 자, 이렇게 도로와 쭉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선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교라는 것은 교량을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죠. 사선으로. 자, 이거를 사교라고 그러고, 곡선교라는 것은 자, 글자 그대로 교량이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곡선 형태를 이룬 그런 교량을 곡선교라고 그러죠. 자, 이상과 같이 교량을 자, 크게 대분류로 6종류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런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에 자세한 그림으로 나와 있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아, 이런 교량들이 있구나,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뒤에 거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상부 구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량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량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했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거기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량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또는 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구축물 위를 건너기 위해서 설치되는 그런 고가 구조물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교량은 고가 구조물이다. 자, 이 고가 구조물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상부 구조로 나누고 또 하나는 하부 구조로 나누는데,
이 상부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여기는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어떤 그 하중을 직접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를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는 이 상부 구조로부터 작용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하부 구조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이대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받침이 있겠죠? 자, 뭔가 받침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상부 구조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하부 구조라 그러죠. 이 상부 구조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받침도 상부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인트 부분, 연결부 부분, 자, 이 부분도 상부 구조에 속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부 구조에 있어서 자, 이 끝과 교량의 끝과 이 끝을 전체적인 총 길이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교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의 총 길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에서 교량, 교각과 교대 또는 교각과 교각 그 사이에 그 간격, 자, 상부에서 표현할 때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지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간. 자, 여기는 트로스 교를 예로 들었고, 여기는 일반 단순 빔 개념으로 해서 거더로 해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대와 교각 사이 또는 교대와 교대 사이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이 부분을 경간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경간. 자, 교대의 교량에 있어서 양지점을 뭐라 그러느냐? 자, 뒤에 배면부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면부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이거를 교각이라고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각. 그러면 교각과 교각 사이에 교량 상부 구조를 지지해주는 그 역할이 있죠. 지지해주는 그 구조물을 뭐라 그러느냐? 교대라고 합니다. 즉, 삐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각각 교각과 교대, 이 하부에 있어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이 부분을 기초라고 하는데, 이 기초에 있어서는 파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와 같이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로 여기가 이제 바로 안반이 나온다던가, 안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교대 자체 또는 교각 자체가 기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느 부분이 기초가 되고 어느 부분이 거기에 그 교대 또는 교각 그 구조물이 돼갈 수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구분을 칠 때는 좀 상부 구조물보다 좀 넓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도 기초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을 상부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거더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플로우가 있죠. 슬라브. 플로우가 있다. 자, 이런 트러스도 여기도 바로 이게 거더가 되겠죠. 이 부분을 교면이라고 그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면이 되겠죠. 슬라브 자체가 여기가 교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교량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 높이. 이거를 형고라고 그러죠. 교량의 높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고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수면이 있다. 자, 평균 수면으로부터 상부 구조물 그 하부까지를 역시 형고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균 수면
평균 수면으로부터 바로 교량 그 하부까지 형구라고 합니다. 형구라고 한다. 그러면 형하고, 형구가 아니라 형하고죠. 죄송합니다. 형하고, 여기도 형하고. 그러면 형하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형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교량 이 형하구의 어떤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형하 공간이라고 하면은 차량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유지가 되는 그런 공간을 형하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부 구조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부 구조는 주로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교량의 주체가 된다. 자, 교량의 주체가 됨으로써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과물의 하중을 하부에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하중을 직접 지지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부 구조는 어떻게 되냐? 상부 구조로부터 전달된 이 하중을 이 집안에, 즉 지지층에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체다. 한마디로 상부 구조를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부 구조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상부 구조물에는 크게 보게 되면 바닥판이 있죠. 자, 바닥판이 있는데 이거를 브릿지 플로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교면이라고 합니다. 자, 브릿지 플로어, 즉 바닥판. 이 바닥판의 역할은 자동차, 열차 등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으로서 보통 교면과 그 밑에 슬랍으로 구성된 포장을 말한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교량의 단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자체가 이게 브릿지 플로어죠. 바닥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틀이라는 것은 자, 이 슬랍으로부터, 즉 이 플로어로부터 가로보와 세로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바닥판을 지지하면서 이 바닥판을 어디다가 전달해 주냐? 이 주형 쪽에 하중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플로어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맨 처음에 자, 이러한 세로보를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죠. 일종의 보호 형태, 빔 형태로다가 그 다음에 자, 세로보로다가 이렇게 요거를 또 역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겠죠? 단면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브가 되면은, 저 플로우가 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돼서 바로 이 부분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세로보가 되겠죠? 세로보, 그 다음에 가로보. 그러면 가로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이 세로보와 함께 교차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을 가로보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보 형태가 돼서 주로 이 세로보가 이 부분의 주형의 상부로부터 하중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바로 플로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던가 어떤 그 교면 시공을 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주형은 메인 거더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메인 거더라고 그러죠. 주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형에는 크게 여기는 스틸로 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 PSC로 하는 경우가 있죠. PC 거더로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형. 그래서 주형은 교량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상부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을 하부 구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부 구조인 바닥판으로부터 주형의 하중을 전달해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바로 바닥틀이라고 그랬죠? 바닥틀은 세로보와 가로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가로보와 세로보, 즉 바닥틀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부로부터 전해지는 하중을 주형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이 주형은 이 전체적인 이 하중을 이 하부 구조에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브레싱. 자, 브레싱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한 교량의 측면에서 가해지는 횡방향 하중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힘과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해준다. 그리고 하중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는 부재이다. 하중을 분배한다는 것은 곧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런 주형이 있으면은 이 주형에 대해서 횡 방향에 대한 하중에 대한, 즉 풍하중이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차량이 이 주행이 된다든가 하여튼 흔들리게 되면 이 부분이 역시 횡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횡방향으로 이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자, 브레싱을 설치를 하죠. 이런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싱을 설치를 해주죠. 예, 이렇게 가로로 브레싱을 설치를 해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 자, 요거를 수평 브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에 있어서는 주형 상호 간에 마주하는 수직재를 수직면상에서 연결해주는 방법.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자, 수직 브레싱이라 하는데, 수직 브레싱은 그 위치에 따라서 중간 수직 브레싱이 있고 단 수직 브레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수직 브레싱, 그 다음에 수평 브레싱, 그 브레싱의 역할은 어떤 것이다. 다음에 받침부. 자, 받침부는 여기에 있죠? 자, 이런 부분이 받침이 되겠죠? 한마디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연결하는 구조 부분으로서 상부 구조로부터 모든 하중을 원활하게 하부 구조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받침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동 받침이 있고 고정 받침이 있죠. 자, 가동 받침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이렇게 거더가 있습니다. 자, 교량 상판이 있고 여기 교각 내지는 자, 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받침, 즉 상부 구조를 하부 구조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거죠. 이럴 때 이거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를 이거 고정 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정 받침에 있어서는 모양 자체가 힌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핀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되고, 이 위에는 자, 이렇게 상부 구조물이 얹혀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자, 이렇게 교대가, 이게 뭐 교대가 됐던 교각이 됐던 간에 자, 이 부분에서 이걸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죠. 픽스를 시켜주죠. 이것은 핀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회전은 자유롭게 되겠죠. 이게 반대로 자, 고정을 시켰지만 여기에서는 자, 여기 롤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롤러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움직일 수가 있죠. 좌우로다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교량의 신축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가동 받침이라고 한다.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동 받침에 있어서는 핀하고도 같이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핀 없이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가동 받침만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 롤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전이 있는 경우에 밑에 고정이고 회전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롤러가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받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 상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거기에다 부속물이 있죠. 부속물. 자, 부속물은 교재에 언급된 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신축 이음 장치가 있는데, 신축 이음 장치라는 것은 자, 교량과 교량 간에 연결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조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축 장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인데, 자, 일자형으로 이렇게 평면상으로 볼 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핑거형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함께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신축 이음 장치다. 그리고 신축 이음 장치는 어디에 붙느냐?
자, 이렇게 교량과 교량을 연결해주는 부위, 거기에 돼 있는다. 그 다음에 부속물 중에 교량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호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은 자, 교량 밑으로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를 해주죠? 그 부분을 뭐냐? 방호책이라고 하죠. 자, 방호책이 느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운전이 부주의해서 겨울에 교면이 또 얼고 이래버리면은 미끄럼에 의해 가지고 교량 아래로 추락돼서 사고되는 그런 원인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책을 설치를 해준다. 그 다음에 배수장치가 있는데 배수장치에 있어서는 자, 도심지 같은 경우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는 바로 위에서 다이렉트로 그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배수시키진 않죠. 이때는 여기 배수장치를 이용을 하죠. 배수구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밑에 하부에 교량 이 형하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별 지장이 없다 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자, 홀을 내가지고 구멍을 내서 우수 같은 것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배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배수장치다. 또 조명장치가 있다 그러면 자, 가로등 같은 게 조명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점검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오늘날에는 교량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 점검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검구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이 점검시설, 자, 이렇게 계단이 돼가지고 발판을 쭉 연결을 하죠. 그래서 교량 하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을 바로 점검시설이라고 그런다. 점검 또는 점검 설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부 구조물은 이런 형태가 있다. 다음에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하나는 교대, 또 교각. 자, 그리고 이 교대와 교각을 또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죠? 기초. 그렇죠? 자, 기초는 화일 기초가 있겠고, 일반 자, 구조물 자체로서의 그 기초가 있다. 교대라는 것은 교량 양단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자, 배면에 토압이 작용하고 상부로부터 이 하중을 기초 집안에 전달해주는 부분을 자, 교각이라고 교대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크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요것이 교각이 되겠죠? 교대. 그 다음에 요것이 교각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히 알면서 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많이 이렇게 아는 것 같지만은 이거를 막상 입으로 전달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자 할 때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깜빡하는 경우가 있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종종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사이트에 그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와 교각. 다음에 교각이라는 것은 교대 중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교량 구성,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교량의 분류가 있었죠? 자, 교량 분류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교량에 있어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설령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됐던 지금 현재 엔지니어로서 교량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논할 수 있는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할 사항은 가설공법이 되겠습니다. 가설공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교량에 대한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